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앞 단원에서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과 관련 지어서 지형은 어떠한지, 기온은 어떠한지, 그리고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 현상으로서 여러 자연재해의 모습들도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문 환경과 관련된 우리 국토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인구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옛날 오늘날 어떻게 변했지?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령을 14세 이하 유소년층,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을 했어요. 세 개로 연령을 구분을 한 상태로 지금 14세 이하가 연두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옛날엔 우와, 유소년층의 비율이 꽤 높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점 유소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머, 어린이의 숫자가 전체 인구에서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소리예요. 아니, 왜 이렇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수가 줄어드는 걸까요? 아이를 적게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는 모습을 저출산이라고 불러요. 오늘날은 저출산과 관련지어서 유소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의 또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 노년층의 비율이 매우 적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년층의 비율은 늘어날 거야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혹시 100세 시대라는 표현 들어본 적 없어요?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70, 80살까지만 살아도 장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100세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년층이 많아지는 연령별 인구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프 자료 같이 분석해 봤는데요. 우리 글로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14세 이하 유소년층 같은 경우 70년도 42.5%에서 2017년도 13.1%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 같은 경우는 옛날엔 3.1%였는데 2017년 13.8%로 크게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비해서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전체 인구에서요. 65세 이상 노년층이 14% 이상이 되는 사회를 가리켜요.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세 단계로 좀 표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14%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구 구성이 변했구나 라는 것 좀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자료를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옛날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65.2명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요. 똑같은 한 학급인데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학생 수 또한 줄어들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이제 고령 사회라는 이야기 앞에서도 확인했는데요. 그거 관련된 그래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7.2%가 넘어선 2000년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14%를 넘어서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2026년쯤이 되면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20%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야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늘어날 거야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시대별 인구 정책 관련된 포스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된 인구 정책 포스터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많고요, 출산율이 높기도 했어요. 인구수가 많고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을 낮추려는 인구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어떤 포스터가 만들어졌었냐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 곳곳에 부착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셋, 넷, 다섯, 여섯 너무나 많이 낳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으세요. 출산율 낮추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요, 80년, 90년대가 되면요, 둘도 많아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만 낳으세요 라는 소리죠. 둘도 많다. 이제는 하나만 낳자. 이런 식의 인구 정책을 폈던 적이 있는데, 아이고, 오늘날은요, 워낙에 자녀를 낳는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외롭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만 낳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가 외롭대요. 그래서 지금 낳아서 기르고 있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둘째 동생입니다. 하나 낳지 말고 최소 둘 낳으세요. 셋도 좋아요. 막 이런 식의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구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정책이 이렇게 달라진 거는 오늘날 저출산 관련된 모습과 연관지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거예요.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있고요, 저출산 관련된 모습이죠. 65세 이상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어요. 고령 사회 관련된 모습이죠. 이런 걸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인구 분포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966년 인구 분포 살펴볼게요. 자,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 채 안 됐던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수도.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인구가 좀 많이 분포해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좀 이런 지역, 좀 서쪽 평야 지역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남서쪽의 평야 지역에도 인구가 꽤 분포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에 비해서 2015년도 인구 분포들을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서울특별시 수에는요,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 지역의 색깔이 좀 더 옛날보다 좀 짙어졌죠. 서울특별시 그 주변에 경기도 있고요. 인천광역시가 있어요. 이 세 지역을 묶어서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수도권. 수도권 지역이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전에는 좀 서쪽이라든지 남서쪽 평야 지역에 인구 분포가 꽤 되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2015년 인구 분포도에는 그다지 색깔이 짙게 칠해져 있지 않죠. 이에 비해서요, 오히려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요, 뭐 부산광역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남동쪽, 요게 이제 우리나라 공업도시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구 분포가 옛날, 오늘날 달라졌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쉽게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이 내용을요,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자,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벼농사를 주로 짓는 농업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땅이 많은 남서쪽 평야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던 거죠. 남서쪽 넓은 평야가 있는 쪽으로 농사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북동쪽 산지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지형의 영향으로 인구 밀도가 낮았어요. 사람이 별로 안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이때부터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촌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은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시기에도요, 산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요. 촌락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한 모습 다시금 정리할 텐데요.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 우리나라의 수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70%가량이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어요. 10 중 7명은 이런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요, 우리 또 그림 자료로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같은 2015년인데요. 서울특별시의 인구 밀도. 같은 면적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숫자 16,340명 이런 거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어머나 같은 시기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에는 같은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산지 지역이 많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이고 듬성듬성 사람들이 적게 모여 살고 있구나 라는 게 쉽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 또 이번에는 지역별로 이제 인구 분포의 차이를 앞에서 좀 살펴봤어요. 대도시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산지 지역에는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오늘날 인구가 적게 분포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연령별 인구 분포의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세 이하 유소년층의 인구는요. 대도시에 주로 분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여러 이제 문화생활도 많이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설이 풍부한 대도시에 분포하는 겁니다. 특히나 교육의 혜택과 관련지어서 유소년층이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65세 이상 노년층은요. 촌락 지역에 여전히 많이 모여 살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굳이 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냥 젊은 층이 자녀 데리고 도시로 이동하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은 나는 그냥 촌락에 남겠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촌락 지역이 높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도시 촌락에 각각 분포하는지도 정리가 되었죠. 자, 아래 그래프 자료를 볼게요. 주어진 그래프 자료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시흥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울산 땡구, 대전 땡땡구, 그 다음에 전라남도 땡땡군, 경상북도 땡땡군이 나와 있어요. 자, 요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시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촌락 지역입니다. 자, 촌락 지역일수록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요. 인구 분포가 지금 대도시에는 많고요. 촌락 지역에는 적습니다.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환경오염 심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해요. 주택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요. 교통은 당연히 혼잡하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촌락 같은 경우도요. 워낙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요. 교육시설 같은 것도 부족하죠. 다닐 학생이 없다라고 해서 문 닫는 폐교도 많이 나타나곤 해요. 그리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손 부족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요.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플 때 제대로 병원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구 피라미드라는 좀 독특한 자료를 읽는 방법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세 개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다 인구 피라미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지역이라든지 나라의 연령별, 성별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가리켜요. 지금 보면요. 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위로는 이렇게 연령이 5살을 구간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연령대 남성의 비율, 여성의 비율 이런 식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비율이 어떠한지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도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이 어떠한지 다시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남자든 여자든 다 줄어들었죠. 막대의 길이가 짧아졌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관련된 모습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과 관련된 막대의 길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늘어났어요. 고령사회 관련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늘어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감소했고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구 관련된 특징 살펴보는 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마무리 퀴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저출산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죠.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되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 도시에는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요. 촌락 지역에는 인구가 적게 분포하는 인구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